거기다 또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야, 그 쌍두마차. 네. 현대위아 HL 만도. 네. 예, 요게 지금 만도가 좀 먼저 출발했죠? 네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슈가 네. 일본 차 쪽. 예. 네. 토요타 그쪽이 네. 다 걸렸던데요? 네. 뭐 이제 혼다, 마스다 뭐 다 걸렸더라고요. 과거 제품이기는 한데 네. 부품 관련된 이슈들이 다 발생했다 보니까 네. 뭐 관련해서 같이 부품 자동차 일부가 아니죠. 현대기아차는 좀 예. 더 올라올 수 있다 보니 이번에 시장 점유율도 11% 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전히 들고 가도 되는 관점. 예. 미리 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으로 보여요. 네.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자동차 쪽은 괜찮죠? 지금 분위기는요? 네네. 네. 현대차도 뭐 차트 좋게 만들었네요. 이거 버티는 이런 자리는 예, 그냥 빠지는 자리 아닙니다. 네. 적어도 한번 더 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기아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예. 기아보다는 현대차 차트가 더 좋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 계속 관련된 쪽은 신경을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류비가 많이 올라서 네. 예, 이게 좀 걱정이 들어요. 네네.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아까 DI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네. DI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테크윙이 더 끌려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상대적으로 드린 건데 그 DI 올라갈 때 또 보면 이럴 때 막 사거든요. 샀다가 또 올라갈 때 막 쫓아갔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고민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쪽보다는 차라리 같은 기대감으로 안 낸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건 테크윙일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DI는 매매는 가능해요. 이런 네. 것들. 네. 예, 보시게 되면은 DI 매매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냥 사면 돼요.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박스권입니다. 그럼 적어도 박스권 상단부까지 가겠죠. 이런 거 매매하는데 팔았는데 오늘 이거 쫙 올라간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본 것만큼 챙겼다.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지만 시장의 중심이다. 그러면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보이는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D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작하면서 우선 갭 상승할 때는 네. 줄여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고 국산화에 대한 진행 부분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네, 근데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네, 19,000원 초반, 뭐 깊게는 18,000원 중반 이런 때에서는 매수 가능함을 그대로 열어둡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정도 구간이 뭐냐면 현재 가격에서 한 15% 밀린 가격이거든요. 예.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5천억대 초반 정도 돼요. 네, 그때는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6천억 이상 막 넘어갔어요, 시총이. 예. 그러면은 또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어제 보여준 건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면 네, 먼저 시세가 강한 게 DI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DI, 이오테크닉스 기대감이 더 큰 네. 게 아직은 가시화가 안 되는데 더 큰 거는 더 세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군들을 추려놓고 예. 대응할 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HBM3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 반응이 먼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연결해서 이걸 기억해놓고 밸류체인 장비를 쫙 붙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라가는 거 말고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많이 빠지는 거는 당연히 전선 전력기기 이쪽이죠. 네. 예, 그쪽이 쭉 밀립니다. 음. 전력 설비 쪽에서 몇 개 빼고는 다 그냥 뭐 5%, 8% 막 이렇게 빠집니다. 네. 네. 끝난 겁니까, 우 이사님?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끝나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네.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침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와 보면 네. 수급이 전 분산되는 거를 보려고 했어요. 네. 오늘 그 대왕고래 쪽에서 예. 전력이라고 하면 뭐 원전 이쪽이랑 네. 뭐 이 나머지 전선 이런 쪽이 밀려 있다 보니까 한 차례 조정 나왔다 보니까 예. 그 자금이 분산되는 건 보려고 했는데 매크로 지표 중에 유가가 유가는 우선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비호적인데 수급 들어와서 이거를 바닥 잡아주는지를 보려고 했으나 예. 오늘은 좀 그 강도는 약합니다. 원전은 조금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쪽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추세 하단까지 우선 왔습니다. 네. 다음 거래일 정도 한번 붙어 봄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거래일, 네. 다음 거래일. 네, 그러니까 금요일. 금요일 하루 쉬고요. 예. 네,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이쪽이 급락하게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 나온다. 그죠, 라고 그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또 자리를 어디서 지지하는지 이런 것을 네. 보면서 타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게 재료용 전기, 예. 재료용 전기 어디쯤 사면 될까요? 아, 재룡 전기도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예, 요것도 오늘이 기로점이기는 한데요. 네, 하루는 더 보고 싶어요. 하루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요거는 뭐 실적 기준으로 잣대를 보기보다 네. 기술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가파르게 밀리네요. 예, 네. 유가랑 수급 같이 좀 볼게요. 네, 유가 수급 보고 금요일에 한 번 더 제가 개장할 때 기억해두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거. 네. 일단은 저라면 아까 나왔던 가격대 6만 한 6만 1,500원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적어드릴게요. 6만 1,500원. 네. 여기 그러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 5만 5,000원. 이 정도까지 우르륵 들어온다. 그냥 비중 늘리겠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그게 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자리 보시고 오히려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오늘 낙폭이 제일 큰 게 LS입니다. LS. 네. LS인데 딱 들어왔어요. 예. 저라면 고개 들이밉니다. 일단 들이밀고 여기 근데 다 사면 안 됩니다. 추매를 들이밀고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해서 한번 두어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할 기회 보시면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제일 그나마 세죠 지금요. 그죠. 네. 이쪽은 보니까 이제 빠른 요자리네요. 한 27만 원대 정도. 그죠. 이쪽 네, 요 정도가 일단 지지하는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이쪽 관련돼서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 좀 보시면서 어느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겠죠. 근데 처음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가격 메리트는 좀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매수가 고정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재룡전기 그래서 이쪽은 한 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섹터 쪽에서 아까 보다가 영화는 뭐였죠? 영화는 이제 일단 예, 별로 올라온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밖에 다 반도체 쪽들 많고 그리고 그거 하나 있었는데 LED 장비 하니까 생각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문의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 약수익 정도였다 아니면은 아직 매수가 못왔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매도해 주는 게 낫고요. 네. 왜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뉴스 나왔어요. 예. 뉴스 나왔는데 11시 20분에 네. 그 세계 최초로 EUV를 대체하는 차세대 반도체 양산 공정 구현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네.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내용이. 네. 그죠? 세계 최초 이런 거 붙으면 시세가 한번 빡 나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네. ESML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 공정 장비까지 대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좋죠. 네. 내용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개발하고 이쪽이 장비가 다 들어가면 지금 상한가 갔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상한가 갔어야 되고 예. 요 기사대로 되려고 하면은 네. 기본적인 지금 본 라인 이전에 예. 그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과정 또한 아직 아닌 거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요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네. 우선 한 차례 매도를 해주는 게 네. 저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뉴스가 뭔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인데 네. 뭔가 좀 팍 이런 느낌은 없네요. 이게 우리 생각 잘해야 될 게 네. 특징주로 한 번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주가 위치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종목, 시총 적은 종목은 이 뉴스가 딱 파급력 일으키면서 시세가 빵 날 수 있는데 네. 시총 큰 거는 네. 좀 별로 또 그렇게 파급력이 없고 그 다음에 요 기사 이전에 먼저 들어오는 주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급 보면. 예. 그래서 뉴스 보고 딱 이거를 의미 있게 매수를 한다라고 네. 하는 건 시총 상위 쪽은 쉽지 않아요. 보세요. 이것도 뉴스 나오고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땡겼거든요. 야, 네. 요거. 예. 네. 9시 52분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뉴스면 바로 붙였죠. 네. 네. 이거를 뉴스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빵 뜨면은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게 이제 일봉이 어디까지 들어오나.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봐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했는데 쭉 올라간다고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뭐 팔고 그냥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일단 한 36,000원대 부분에서 한번 나왔고 분봉을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을 주는데 이걸 주고 소화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멈췄습니다. 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즉 한 3분 봉이니까 3, 3, 9, 10분이죠. 10분 사이에 여기는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34,500원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안 좋아요. 여기 깨면 저 밑으로까지 한번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봉상에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탄력도 보시겠지만 그런 라인들, 네. 안 깨지는 라인들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지금 34,500원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뭐 쫓아가셨던 분들은 손절해야 돼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 아니면 아까처럼 또 이 가격대 들어온다, 36,000원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죠. 그러면 직전 고점대 들어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네, 그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고 또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했다가 반도체 사이클 강화되면 또 올라오긴 하겠죠. 네, 네.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오른 종목들은 또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LG전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LG전자. 또 문의를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예. LG전자는 최근에 조금 밀렸죠. 밀렸죠. 예. 네. 밀렸고 야,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우리 또 생각해야 될 게 예. 유가 밀리잖아요. 네. 네. 유가 밀리면 또 요렇게 해서 같이 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는 우선은 한 번은 1차로 사범직한 구간이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쓸려 내려오니까 네. 사수를 해줘야 될 자리는 97,000원대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까지 밀리거나 조금 그 자리 반납하면은 한 번 또 뭐 들어올리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 원래 예, 예. 개별주라면 그러는데요. 네. 지금 LG전자가 필요한 거는 그때 그 뉴스에 대해서 네. 뭔가 멘트, 예. 네, 멘트 부분. 네. 네. 근데 수준은 나아지는 구조겠죠. 네. 현차도 이랬잖아요. 현대차도 이랬죠. 네, 아, 현대차도 이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한번 급등했던 종목이, 네. 급등했던 종목이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 변화, 이런 거의 유사한 변화네요. 기자분들 빠따를 쳐야 돼요. 바다 코코넛이요? 빠따코코넛.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이게 원래는 한 요 정도쯤에서 돌렸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양봉의 네. 한 절반 정도쯤. 그러면은 한 10만 원대 초반대선 한 10만 2천 원대 부분 돌렸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그래서 돌리긴 하겠는데, 왠지 신규 매수하기 싫죠? 네. 좀 이렇게. 네. 더 기다리고 싶죠. 예. 왜냐하면 IT로 비교해서 예. 보면 이렇게 나머지 종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밸류 매력은 있는데 네. 이게 한 방에 상승할 만한 예. 요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뭐 HBM 쪽을 더 보겠죠. 아니면은 뭐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예. 전공정 쪽을 보거나 예. 최선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선호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막 올라갈 때는 네. 좀 줄여주는 대응 네, 음. 한 번 더 있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올라가면 LG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조목 중에서 문의하신 것 중에서 태성이 있는데요. 네. 태성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예, 근데 많이 부담 올랐죠. 없는 비중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 돼요. 그냥 부담 없는 비중만 가지고 더 가시고요. 나머지는 챙기세요. 이거는 끝까지 가야지 하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FST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이 정도는 다 끝장을 볼 거야 하는 건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규로 뭐 꽉 차서 큰 빅픽처를 보이는 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고 종목 중에서 DIT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좀 쉬죠. 쉽니다. 예. 네, 좀 쉬죠. 여기에서 약간 주가 횡보세 네.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요렇게 좀 기다가 네.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DIT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가 네.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선당 공정 쪽이 부각되면서였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같이 강한 게 EUV. EUV. 네, 예.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우선은 HBM 이쪽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얘기 나오고 나서 또 선당 공정 얘기가 나오겠죠. 한 분기 정도 네. 좀 뒤로 밀렸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DIT 같은 경우는 주가는 쉬는데 네. 여기에서는 매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매도는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 재는 네. 매수 타이밍을 재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이닉스 밸류가 좀 쉬잖아요. 지금은 네. 네, 쉬고 아예 시장에서는 더 확실한 걸 먼저 보겠다. 그렇죠. 네, 더 확실한 걸 먼저 보겠다라는 시각이다 보니까 네. 좀 쉬고 있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네. 네. 이게 돌려면은 일단은 이런 자리는 그냥 만약에 이제 찾다가 그러니까 보통 한 여기 샀다고 쳐볼게요. 한 27,000원이 매수 단가다. 쭉 빠졌다가 여기 이탈할 때는 항상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죠. 네. 네네. 근데 일단 또 문에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선 여기서 쉽게 안 빠진다는 자리 확인되다 보니까 늘릴 수는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24,000원대가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네. 했다가 확인되고 근데 지금 이 거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거래 턴하는 거 보고 24,000원이 돼야 그다음부터 탄력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격대 한번 체크하시고 근데 지금은 비중이 뭐 계좌의 30% 이상이다. 이런 건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저라면은 가장 확실하게는 지금은 줄여놨다가 네. 만약에 원래 한 30%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은 줄여놔서 이런 요 밑에 내려가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10%만 갖고 있다가 여기 다시 안착하고 턴할 때 그때 다시 늘릴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죠. 아니 가격 메리트가 여기까지 빡 들어와서 가격 메리트로 사든가 두 가지거든요. 이럴 때는 기준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가격 메리트로 사든가 네. 아니면은 안정제 들어왔을 때 사든가 그거는 아마 소양에 따라서 다르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속상한 쪽인데 네. 화장품 쪽은 좀 언급을 드렸다고 생각 드는데 네. 네, 화장품 네. 쪽을 어제도 사신 분 계신 것 같고 이쪽이 또 왜 증권방송 보면 딱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네. 그렇게 나와서 네. 아니 뭐 어제 오늘 아니 어제 그저께 이렇게 좀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서요. 네. 네. 이거는 이런 쪽은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조금 무게가 무거워질 때 네. 우리 봤던 아모레퍼시픽이 10조 이상에서는 좀 시장에서는 약간 주저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4천억, 4,100억, 4,200억 비용 감안하면 3천억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주 넓게 4천억이라는 이익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네. 시총이 10조인데요. 네. 중국에서 한참 우리가 잘 될 때 네. 대형 화장품주들이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를 받아왔어요. 네. 그러면 밸류를 보는 쪽 같은 경우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10조 이상에서는 고민을 한단 말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10조 이상이니까 팔자 이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는 조그만 변수, 뭐 예. 수급에 대해 이동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시장에 대해서 정체될 수 있는 부분 그게 있을 때는 우선 팔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데 예.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10% 좀 넘게 조정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총은 10조예요. 그랬을 때 10조 이하 갔을 때는 예. 또 진입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거 좋은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쭉 올라갈 때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이 세면은 이쪽은 또 차익명을 나서 이거 그동안 올라간 것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네, 움직임이 네.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쁘진 않습니다. 항상 타이밍이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이 문제죠. 예. 타이밍. 갖고 계셨는데 지금 수익이 뭐 많이 나 있으시다. 네.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조정 나오면은 또 더 살 기회 보지 뭐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또 한국 화장품 제조처럼 네. 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이런 거 저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것도 골치 아픈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실적은 나와줬었는데요. 예. 이거 오버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버슈팅이었다 보니까요. 네, 아, 지금은 화장품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지금은 여기에서 빠져도 할 말 없고 올라가도 할 말 없어요. 네, 확률로는 한 번 더 빠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하루 정도는 더 보기는 해요. 한 방 더 맞을 각오는 하고. 그래야겠죠. 네. 아직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좁히는 거 보고 네, 좀 한 번 더 이제 살려주면 네, 위로해서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APR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하는데, 네,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네, 항상 중요한 게 여기는 아니다. 네. 이런 위쪽은 아니다. 그러면 기다렸더니 지금은 살 기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네. 일단 1차 여기고 2차 여기, 3차 여기 이렇게 보는데 가격대는 아마 오늘 시도를 하다가 좀 흔들흔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대 초반 들어온다. 추매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뭐 거래도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조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네,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서 네. 혹시 탑팩은 뭐예요? 화장품 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조정 때 네. 이거 사라 이런 거 좋아 보인다.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정 때 산다라고 하면 네, 실리콘2 그대로예요. 네, 실리콘2 그대로 네, 조정 나오더라도 조정 나오더라도 예. 1등에서 그냥 1등에서 놀겠다. 죽어도 1등, 살아도 1등. 네. 예. 근데 조정 나올진 모르겠는데요. 야, 이것도 아까 보니까 이게 그래요. 분봉 보고 있으면은 뭐가 우르르 했다가 네. 한 10분, 20분 뒤에 또 그걸 가지고 우르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빨라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면 기회를 별로 안 준다는 얘기죠. 네. 우르르 나왔다가 잠깐 있다가 우르르 한번 나오는 게 이상적인데 그걸 다 바꿔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네. 센 건 센 거구나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 이런 종목에서 저희가 잘 못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게 그냥 힘들죠. 이런데 대놔야 되거든요, 솔직히. 네네. 대놔야 되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건 급등주 매매 스타일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닿아요. 음. 저를 찬스고요. 네.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딱 닿아요. 찬스고 찬스고 한 3번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샀다 그러면은 단가가 한 요맘쯤 됐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센 종목인데 매매가 좀 어렵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아무 실체가 없는데 많이 올라가면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많이 올라간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 정도 같이 안고 움직인다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